기록은요, 우리를 삶의 주관자로 만들어줍니다. 여기서부터 제 얘기를 좀 확실히 믿어주셔야 되는데,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것은요, 잊어버리니까 그걸 나중에 보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것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기록 이야기를 좀 하려고 여러분들 앞에 섰는데요. 제가 최근에 낸 거인의 노트 많이들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기록이라는 걸 어떻게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예부터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요, 아침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자기가 한 일을 한 줄로 이렇게 계속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그러신 분들 보셨어요?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는지 쓰고요.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를 한 잔 마신 거, 그러면 음악, 커피 이렇게 몇 시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한 줄로만 쓰는 겁니다. 식사는 뭘 했는지, 또 아침에 출근하면서 버스를 탔는데 있었던 액시던트들, 이런 것들을 써놓는 사람이에요. 요거를 이제 제가 일상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록을 한다 그러면요, 그거를 내가 기억을 할 수 없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기록을 많이 남겨둔 사람은 잊어버리더라도 그걸 쉽게 찾아서 상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들 보통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제 얘기를 좀 확실히 믿어주셔야 되는데, 기록의 본래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것은요, 잊어버리니까 그걸 나중에 보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그것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돼요. 또 하나는, 기록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엇인가의 생각 같은 거를 더 잘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엄청 중요한데요. 요거는 좀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아하 하고 느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 지금 영상을 쭉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얘기네? 잠깐 스탑 시켜놓고 키워드 몇 개를 써놓으셨어요. 지금 김익환 교수가 이 얘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메모하면서 생각하면서 제 영상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쭉 널브러져서 앉아서 들을 때하고는요, 완전히 효과가 다릅니다. 머릿속에 뇌에 확 각인이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메모하고 기록하는 것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드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친구랑 너무 지내는데 지금 막 사이가 갈라지려고 그래. 엄청 괴로워. 고민이야. 우리가 고민이라고 칭하는 것은요, 요 가슴 속에 일종의 감정 같은 상태로 있는 겁니다. 이때요, 다이어리를 피시고 메모를 시작해 보세요. 제일 앞부분에는 배경이 뭐지? 배경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직접적인 원인이 뭐지? 직접적 원인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 1, 2, 3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렇게 써놓은 다음에 가만히 있어. 배경이 뭐였지? 우리가 오래 만난 친구이긴 하지만 뭐 서로에 대해서 사실은 존중하거나 이런 태도가 오래 만나오면서 좀 흐려진 측면이 있어. 이게 떠오를 수 있고요. 직접적인 원인은 그 친구랑 술을 먹으면서 내가 썼던 어떤 단어, 그것이 직접적인 계기일 수 있겠네. 이렇게 써보시는 거예요. 이 써보는 행위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친구와의 관계가 감정으로 느껴지다가 이번에는 이성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메모를 하면서 인간관계에서 생긴 고민을 자신의 이성적 판단으로 표출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록이 갖고 있는 엄청난 큰 효능입니다. 자, 정리해봅니다. 우리가 왜 기록형 인간이 되어야 하냐면, 무엇인가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책을 읽기도 하고 영상을 듣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일을 하면서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생각을 안 하고 메모를 안 하면 그냥 훅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소모적인 일상을 사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메모를 하고 생각해보고, 메모를 하고 생각해보고 하면 소모가 아니라 우리 뇌에 계속 각인시키는 그런 누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안에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잠재력을 그냥 떠올리려고 했을 때는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록형 인간들은 무엇인가를 할 때, 지금 제가 인간관계 고민 예를 든 것처럼 메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메모를 함으로써 내 안에 들어있는 잠재력을 이성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기록의 효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기록형 인간이 되어야 하는지 금방 느낌이 확 오셨을 겁니다. 우리를 소모하지 않고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록형 인간이 되셔야 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이 현실에서 펼쳐가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록형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무조건 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일상 기록이 사실은 제일 하기가 어려운데요. 시간 쓰고 내용 쓰고 한 줄을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요거를 한 3일 정도만 여러분들 자주자주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3시간이나 지났는데 일상 기록을 안 썼네? 3시간 지난 다음에 그 사이에 있었던 걸 한꺼번에 쓰시면 돼요. 요거 한 사흘만 경험하셔도 새로운 경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텐데요. 이거 경험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식이 됩니다. 출근을 하면서 걸어가는데 가로수의 잎이 역광을 받아서 반짝반짝 빛나요. 시간을 쓰고 역광 가로수잎 반짝반짝 나뭇잎과의 대화 뭐 이렇게 써놓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하시죠.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점심 먹으러 가시지 않습니까? 점심 먹으러 가실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는 내가 아침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했던 행위들이 이렇게 메모를 한 날은 그냥 생각을 하셔도 훨씬 더 영화 보듯이 좀 쭉 그려지신다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해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냥 휘둘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오전을 내가 주관하면서 살았구나. 이 느낌을 강하게 받게 돼요. 기록은요, 우리를 삶의 주관자로 만들어줍니다. 자기 전에 일기를 쓰려고 자리에 앉아서 쭉 영화 보듯이 아침부터 그 시간까지를 되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은요, 요게 이제 발트 베냐민이라는 철학자가 기억을 아주 중시하는 일종의 기억의 철학자이기도 하고, 예술 철학 하시는 분들은 엄청 중요한 인물임을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철학자인데요. 이 발트 베냐민이 메시아적 시간관이라는 어려운 개념을 얘기하는데 이거 엄청 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은 영고의 시절을 사는 사람이니까 시간을 되게 압축적으로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자기 전에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그 시간을 영화 보듯이 돌려보는 걸 매일 하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아침이면 내가 살아왔던 것이 현재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어요. 교수님 사흘에도 안 되던데요. 사흘하면 안 돼요. 3달은 하셔야 느껴집니다. 이 느낌을 가진 사람과 같지 않는 사람, 제가 한 가지만 비교할까요? 우리가 경험한 거 있죠. 그것이 나의 지혜로 누적돼야 되는데 이 메시아적 시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점심에 오늘 오후에 경험했던 값진 경험들이 현재로 붙어있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일상을 쓰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되뇌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기억이 여러분들의 지식의 보고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런 스타일의 일상을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기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극단적인 요약이에요. 내가 오늘 출근을 하면서 가로수를 봤는데 가로수에 역광이 비추어서 그것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되게 아름다웠어요.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역광, 나뭇잎과 대화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을 거잖아요. 후자를 쓰시라는 거죠. 얘는 조금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석해서 키워드 위주로 메모를 하시고 기록을 하시는 게 기록 요령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점점점 기록이 엑기스 키워드 위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것이 중심이고요. 또 하나는 기록으로 남기는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지식을 갖고 살죠. 또 감각, 감정을 가지고 살아요. 이 모든 것을 키워드로 남겨두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몸에 수용되어지는 대부분의 것을 핵심 키워드만 가지고 남겨두는 이런 메모를 하고 살아가시면요. 메모하는 능력도 점점 더 커지고요. 우리의 삶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현재에 딱 밀착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기록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생각력이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시간 전에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일상 기록 같은 걸 계속 반복하면요. 이 반복에 의해서 생각의 능력이 점점 높아집니다. 이 생각력이 여러분들이 높아지면 요약 능력도 덩달아 같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1시간 동안 경험한 것들을 쭉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그 중에서 요거 요 네 가지가 핵심이네. 생각으로 쭉 영화 보듯이 되돌려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핵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캐치해낼 수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기록의 능력도 훨씬 더 여러분들이 고도화시켜 갈 수 있게 되겠죠. 제가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 계획 기록이라는 거를 하도록 권유하죠. 이 책에도 들어있고요. 제가 또 매일 아침에 5시에서 6시 30분까지 이거 평일에 매일 합니다. 김 교수의 이름 모닝 루틴이라 그래서 줌을 켜놓고 같이 공부하는 걸 하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뭘 하냐면 아침 플래닝 쓰기를 합니다. 이 플래닝 쓰기 할 때요. 시간 쓰고 뭐 할 거라고 과제 쓰고 시간 쓰고 과제 쓰고 시간 쓰고 과제 쓰고 이걸 플래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얘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방학의 일상 계획 짜는 방식이잖아요. 그걸 지금까지 하시면 안 되죠.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하루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오늘 하루 중에서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일, 내가 제일 소중하게 하고 싶은 것, 걔를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걸 선택하고 나면요. 오전에 했으면 하는 일, 오후에 했으면 하는 일, 저녁에 했으면 하는 일 정도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오전에는 한 2가지를 제가 권하고요. 오후에는 졸릴 때잖아요. 쉬셔야지.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고 낮잠 꼭 주무시고 밤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하죠. 우리 자신을 가꾸어가는 시간이자 쉬어가는 시간이니까 뭘 하고 쉬고 싶어? 또 뭘 해서 나를 성장시켜가고 싶어? 이런 것들을 한 2가지 정도 쓰시도록 이렇게 해요. 그러면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플래닝 기록이 계획 기록이죠. 그것이 내가 나를 가꾸어가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시간이 됩니다. 저는 회사 다니면서 항상 똑같은 일을 하고 살기 때문에 발견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어떤 태도로 할 것인지 또는 그 일과 그 일 사이에 내가 그 일과 직접 관계없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무엇을 삽입시킬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여러분들 구상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을 하시면 결국은 자신의 일상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정말 큰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의 꿈이 무엇인지, 나는 꿈이 그것이야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요, 반복해서 서시간에다가 쓰시다 보면,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영역별로 쭉 나눠서 한 달에 자신의 생각을 좀 정리해서 넣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강론적으로 넣고 하시다 보면요, 꿈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발견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꿈을 살아가는 것은 실행이거든요. 실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것은 루틴과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루틴과 습관에 대해서 계속 같이 체크하는 걸 매월 한 번씩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장담하는데요. 2년 정도 쓰시면 여러분들 자기 인생에 여러분들 소위 메타인지가 가능해지고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것처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는 엄마가 규정해준 나의 인생 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흐름대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생각력에 의거해서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자기 인생을 실제로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 저는 기록을 통해서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거인의 노트 요번에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많이 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 대중서 첫 번째 낸 책이거든요. 베스트셀러가 돼서 지금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뭐 솔직히 너무너무 기쁘고요. 그런데요, 이 책은 기록을 조금 해봤으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메모를 꽤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꼭 보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메모의 원칙 같은 거, 메모를 우리가 왜 하고 메모를 했을 때 어떤 효능을 얻을 수 있고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메모를 하고 살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제가 꼭 권하고 싶은 분들, 현재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살아왔어. 그래서 나의 인생을 이제 다시 생각해내고 그 인생을 가꾸고 내가 실력을 몸에 붙여서 나의 인생을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 시작할 사람, 이런 열망이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 기록이라는 도구를 우리 인생의 무기로
장착을 하시길 권하고요. 아마 거인의 노트 이 책이 여러분들이 그 무기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의 어떤 지침 같은 것들을 전해드릴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